자고 싶은데 잠 못 주무시는 분, 잠이 안 오는 분, 잘 안 온다. 아니면은 자꾸 깬다. 아니면은 꿈을 많이 꾼다. 세 가지 다 한꺼번에 들어보세요. 네? 잠을 잘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자꾸 깨요. 네. 자꾸 꿈이 많아요. 자. 네. 쉬고 싶은데 이거 조금 덜 하실 것 같은데 쉬고 싶은데 잘 쉬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몇 분? 오히려 이게 많네요. 그러세요? 이게 쉬어지는데 안 쉬어져요. 이게 말이 돼요? 쉬고 싶은데 안 쉬어져요. 이게 말이 돼요? 네. 아이들 보세요. 그냥 쉬잖아요. 네? 우리는 뭔가를 해야 쉬게 돼요. 뭔가를 해야. 쉬려고 막 뭔가를 해야. 그래도 잘 안 쉬어져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랬어요? 혹시? 아니요. 어릴 때 안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왜 그래요? 그 얘기를 하자고요. 왜 그렇게 됐나? 네? 왜 그렇게 됐나? 네. 그런데 강의는 강의지만은 뭐 그냥 중간에 다 물어보셔도 돼요. 네. 내가 또 여쭤보기도 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활동 24시간 동안에 도대체 뭘 하냐? 세 가지를 해요. 네. 쓰기, 다른 말로 하면 활동이라 그래, 이걸. 쓰기. 네. 뭔가 머리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는 게 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 이 세 가지예요. 합쳐보면은. 그죠?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거 말고 하시는 거 있어요? 이 세 가지죠. 네. 자, 근데 그 쓰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뇌쓰기. 네? 예, 이제 하도 이거를 두 개를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정말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몸쓰기, 뇌쓰기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제 몸을 쓰고 뇌를 쓰는 게 서로 굉장히 다른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쉼과 잠을 빼놓고서 몸쓰기하고 머리쓰기를 나눈다면은 어떤 게 내 에너지를 더 많이 쓸까요? 네? 에너지. 내가 이제 하루에 2,000칼로리 정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쉼하고 잠을 빼놓고서 내가 하루에 이제 뭔가를 쓰잖아요. 그럼 어떤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냐는 거예요? 어떤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쓸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꼭 답이 뭘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몸쓰기입니다. 네, 이것만은 잘못 짚었죠. 네. 성인들은요, 그냥 하루를 통 털어보면은 20%를 뇌에서 씁니다. 예. 그냥 이건 평균이에요. 그러면은 3, 4세 아이들은 도대체가 몇 %를 뇌를 쓸까요? 혹시 아세요? 40%를 씁니다. 그 작은 머리인데 몸도 얼마나 많이 써요. 애들 보면은요 엄청나게 쓰잖아요. 하루도 그냥 가만 안 있잖아요. 근데 머리를 또 엄청 써요. 40% 정도 에너지를 뇌로 씁니다. 제가 아까 성인들이 20%라 그랬잖아요. 20%는 평균이에요. 머리 많이 쓰는 사람들은요 애들만큼 올라갑니다. 그래도 몸 쓰는 게 더 많긴 하지만은 30%, 40% 수준까지 머리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머리가 어떻게 돼요? 열이 나요. 열 나는 거 못 느끼셨어요? 머리에서 열이 나요. 요새 그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머리에서 열이 납니다. 자, 몸쓰기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몸쓰기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 몸과 몸, 그리고 일상. 네, 그게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거죠. 씻기, 먹기, 뭐 이동하기, 또 놀기, 뭐 또 사람 만나기, 운동하기. 이런 것들이 다 내 몸과 일상이죠. 그리고 나는 일을 해요. 네, 낮에는 성인 되면 일을 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죠. 그리고 이제 주부들은 돌봄이라는 일을 합니다. 다 일이죠. 그리고 관계를 해요. 관계라는 것은 나하고 관계예요. 그래서 만나고 헤어지고 으르렁대고 싸우고 네, 같이 알콩달콩 놀고 이게 이제 관계라는 거예요. 네, 이건 잘 이해가 되시죠? 네. 뇌쓰기는 뭐냐? 이게 뇌쓰기예요. TV, PC, 스마트폰 이게 뇌쓰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 무슨 생각이 이렇게 많아요? 무슨 생각하세요? 과거, 미래. 걱정은 미래죠. 제일 좋아하는 건 뭔지 아세요? 계획.
계획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행 가는데 말이에요. 여행 계획을 짜요. 그땐 신나요. 신나는데 정작 여행 가서 몸으로 할 때는 별로 재미없어요. 안 그래요? 머리로 하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네. 그리고 뭔가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네? 네. 뭐든지 간에 상상을 한다든지 누가 나한테 무슨 뭘 말했다든지 하여튼 뭐 별거 가지고 머리 갖다 엄청 써요. 네. 여기까지는 생각이라고 해요. 근데 머리에는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은 거의 반응이거든요. 화나. 네? 네. 내가 기분 나빠. 네. 불만이야. 우울해. 불안해. 이런 것들이죠. 이건 감정 반응이라 그래요. 네. 그리고 요새는요, 사회와 환경에 대해서 머리 쓰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정치라 그래요. 누가 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막 이름을 붙여요. 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다라든지 이거 다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온갖 그런 것들을 갖다 그거 가지고 연구하고 그거 가지고 누가 무슨 말했나 따지고 머리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회와 환경, 정치라 이런 거는 뭘로 해요? 전부 다 머리로만 하는 거죠. 물론 일부가 몸으로 해요. 몸으로 하는 건 뭐예요? 쉬죠. 네, 이건 몸으로 해요. 근데 얼마나 자주 해요? 얼마나 자주 안 하잖아요. 뭐 그럴 꾼으로 하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대부분 다 머리로만 한다는 거예요. 네. 이걸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정말 기본이라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의 구성 요소는 하나, 둘, 셋, 넷.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 몸맘, 내 일, 네, 그리고 내 관계, 그리고 사회와 환경. 네, 사회 환경은 내가 이제 머리 쓰는 거고 사실은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와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 더 있는 게 뭐냐? 네, 바로 생각, 머리쓰기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동물이 그 생각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없어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죠? 네. 없어요? 동물은 몸밖에 없어요. 네, 사실 좀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근데 생각과 나머지 부분의 차이가 뭐냐? 생각은 내가 과거로 갈 수 있어요. 내가 미래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뇌 속에 있는 이제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감정이라 그랬잖아요. 감정 반응. 감정은 과거로 갈 수 없어요. 미래로 갈 수도 없고 예를 들면은 내가 뭐 감정 중에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 내가 어제 내가 화가 났어요. 예, 그러면은 화가 났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은 내 감정일까요? 내 생각일까요? 생각이에요. 기억이라는 생각이죠. 내일 내가 화가 날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감정이라는 것은 현재밖에 못해요. 몸쓰기도 현재밖에 못해요. 그죠? 근데 생각은 과거를 해요. 미래를 해요. 네, 그 차이점이죠. 동물은 과거하는 동물이 뭐 일부 영장류 조금 있어요. 뭐 과거도 뭐 그냥 순간적으로 있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애가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입니다. 네, 우리 집 고양이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자랑스러워서. 그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엄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주네? 파숑. 파숑. 파숑은 우리나라 말로 아니죠. 영어로 패션이에요. 패션인데 그냥 붙이려고 파숑이라고. 얘가 아들을 낳았어요. 네, 아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얘 이름은 후추. 네, 후추. 얘가 얘 아들이에요. 예, 그런데 얘가 얘만 낳은 게 아니라 3마리를 더 낳았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이제 저희가 데리고 있고 지금 보다시피 지금도 있어요. 아침에 제가 아침밥 주는 사람은 저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 당번이 그래요. 근데 남은 이제 2마리를 그러니까 한 마리는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남은 이제 2마리인데 2마리를 갖다가 분양을 줬어요. 네, 친구들한테. 네, 그래서 분양 줬는데 이제 불과 2주 됐어요. 2주 있다가 엄마 파숑이를 다른 2마리 새끼들한테 데리고 갔어요. 불과 2주 만에. 그랬더니 서로 보더니 저희는 반가울 줄 알았죠. 반가워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보더니요, 으르릉 돼요. 네. 절대 자기 아들인데, 자기 딸인데 기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물은 기억이 없다.
네, 기억이 없다. 이게 우리가 기억이 있으니까 다 동물도 기억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 고양이는 기억이 좀 있어요. 네, 그것도 주인한테만 있어요. 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나를 기억하라고.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인형 만들듯이 또는 이 스마트폰 만들듯이 개, 고양이를 우리가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걸 육종이라 그래요. 나한테 착 달라붙고 나를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만든 거죠. 걔가 자연적으로 날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해줘서 나의 얼굴을 알고 나를 좋아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이 만들었다니까요. 길러졌다니까요. 네. 그래서 동물은 정말 기억을 못 한다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이 없다. 네, 거의 없다. 네, 사람만이 생각이 있다. 네, 그래서 동물은 바로 행동을 해요. 네, 과거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네, 네. 이게 굉장히 나쁠 것 같죠. 이게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동물은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한마디로. 동물이 스트레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누가 스트레스 있다 그래요? 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 고양이가 있으니까. 개, 고양이가 이거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지. 사람이 만든 창조물, 거의 창조물이라고요. 개, 동물은 사람 따라서 스트레스 받아 해요. 근데 자연 상태에 있는 동물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생물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모든 생물은 어떻게 살아요? 즐겁게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쓰는,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누리고 살아요. 누리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누림이에요. 즐김이고. 근데 사람은 무슨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 삶의 목적이 뭐냐? 이건 뭐예요? 생각이죠? 그 목적을 따라서 행하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왜 그래요? 그냥 즐기면 될 것 같다가. 네? 네. 그냥 이제 동물같이 살면 된다니까요. 네. 그냥 동물한테 배워야 될 일이에요, 정말로. 사실 제가 하는 게 그거예요. 네. 제가 하는 집 봐요. 얼마나 동물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사람은 생각하고,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이 있어요. 네? 머리하고 몸이 있는데 사람마다 그 두 개의 합이 일정해요.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합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합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충 제가 반반으로 그려놨는데, 몸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네, 생각이 줄어들어요. 나 생각이 너무 많아. 이거 생각을 어떻게 줄일까라고 아무리 생각해봐야 생각은 줄일 수 없어요. 생각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이에요. 반면에 내가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행동이 줄어들어요. 이거 쉽게 이해가 되시죠? 네? 몸을 많이 쓰는 사람 봐요. 생각이 적다니까요. 네. 그죠? 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행동이 적어지고, 행동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적죠. 닥터에는 행동이 많을까요? 생각이 많을까요? 좀 나안해야지요. 이 사람 보면 생각이 많을 것도 같고. 네? 네. 저는 한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도 말을 많이 써요, 사실은. 네? 네. 그리고 저는 창작을 많이 합니다. 창작. 네.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보면요, 저는 인용하는 건 별로 없어요. 네. 제가 보고 느끼고 한 걸 갖다가 제가 창작을 합니다. 또 다시. 용어도 다시 만들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머리를 쓰는 편인데, 제가 머리 쓰는 거 말고 이제 아까 그 머리 쓰는 것도 쓰기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두 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쉼과 잠. 그걸 잘해요. 저는 쉼을 굉장히 잘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자, 몸쓰기와 내쓰기. 이게 이제 아이하고 동물은 제가 이렇게 표시는 해놨는데 거의 없어요. 네? 빨갛게 표시는 해놓긴 했지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잘하면서 자꾸 생겨. 가면 더 생겨. 이게 왜 생길까요? 도대체가? 네? 그 생각이 왜 많아지냐는 거예요. 생각이 왜 많아져요? 이게 모든 이유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은. 생각이 과다한 게 모든 이유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네, 그래서 인류 전체가 어떻게 진화해 가고 있느냐. 네, 뇌는 비대해지고 몸은 위축돼 가고 있어요. 네, 몸이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나빠서 위축되는 게 아니에요. 쓰는 게 위축되는 거예요. 안 쓰니까. 머리만 비대하게 쓰니까.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사회적 미리 지시는 네, 등등 그런데요. 제일 흔한 원인은 네, 엄마예요, 엄마.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죄송해요, 엄마나 그래서. 네.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너 그러면 되냐? 예? 가르치려고 하는 게 벌써 생각이잖아요. 네?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한다니까요. 엄마는 이미 많은 걸 경험을 했어요. 그거 많은 경험한 걸 갖다가 내가 가르치려고 해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얘가 경험하면 된다니까요. 얘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몸쓰기죠. 가르치는 건 뭐예요? 머리쓰기죠. 예,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엄마만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그래요. 네, 교회 가면 누가 가르쳐요? 네, 목사님이 양을 목자라고 해서 가르치려고 해요. 네,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닥터유도 가르치려고 하나요? 저는 안 가르쳐요. 네, 배우시는 분한테는 뭐 이럴 게 있다고 가르치는 데래요. 배우려고 하시는 분한테.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가르치진 않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요새 사람 다 이래요. 네. 기능으로 봐서 저렇다는 건지 몸집은 몸이 커요. 네, 그런데 기능을 보면은 머리가 비대하고 몸은 위축돼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멀쩡한데 몸에 병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없던 문제들이 정말 많이 생겼죠. 저는 지금 의사 된 지 40년 됐는데 40년 동안에 사람의 몸의 진화를 봐요. 어떤 진화냐? 지금 바로 제가 말한 이 진화예요. 네, 뇌는 비대하고 몸은 위축되고. 몸이 위축되는 증거들,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옛날에 몇 년, 한 30년, 20년 전만 해도 통증 클리닉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아프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 몸에 병이 늘었냐? 아니에요. 몸에 병 들은 거 하나도 없어요. 몸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정말 아파요. 어디가 아프냐? 여기서 증폭이 돼요. 이게 이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몸에 있질 않고. 그러니까 여기만 맨날 고쳐봐야 안 고쳐지죠. 옛날에 불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불임. 거의 없었어요. 한 번만 붙어도 바로 임신돼요. 요새는요, 무슨 뭐 배란일 따지고, 무슨 임신 촉진제 맞고, 자궁, 어떻게 해요? 자궁을 갖다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한약 먹고 별짓 다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검사를 해봐야 무슨 이상이 있나? 자궁도 멀쩡하고, 난소도 멀쩡하고, 다 나팔관도 멀쩡하고, 아무 이상도 없어요. 근데 임신이 안 돼요. 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기능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애 하나 낳고는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네? 옛날에는 정말 여러 낳고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하나 낳고 그 하나 키우는데 그렇게 힘들어해요. 네, 그만큼 여성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죠. 남성 기능은 물론 떨어졌지만은, 네, 몸이 위축돼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저거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몸을 괄호한다. 요새는 몸 괄호가 별로 많지 않아요. 전부 다 머리 괄호죠. 다 그래요. 그래서 몸이 괄호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몸이 괄호되면 내가 피로를 느껴요. 그 피로라는 거 아시죠? 피로라는 느낌. 피로라는 느낌이 피곤을 하지만은 그렇게 그게 고통스럽진 않아요. 피곤합니다. 이런 거죠. 조금은 기분이, 이게 이제 몸속에 대표적인 게 운동이란 말이에요. 네, 운동하고 나면 피로감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고통스러운 피로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좋은 피로감이죠. 그죠? 그리고 몸쓰기를, 예를 든다. 운동을 잘하면은 심이 그 다음에 잘 쉬어져요. 너무 편하네. 운동을 하면은 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워져. 그리고 잠도 잘 와. 그죠? 그런데 뇌를 많이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뭔가 필요한 것 같아. 근데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고통. 뭔가 긴장돼 있고, 뭔가 하여튼, 찌부도 하고, 뭔가 힘들어요. 고통이에요, 고통, 그거는. 안 그래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쉬려고 해도 나 정말 굉장히 피곤한 것 같아. 쉬려고 해도 쉬어지지가 않아. 네. 안 그래요? 맞아요. 네. 잠도 안 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왜 잠이 안 오지? 희한하네. 잠이 안 오지? 자고 싶어. 피로를 풀고 싶어. 잠이 안 와. 네. 그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네. 원인을 알면은 해결이 되겠죠. 네. 이게 진짜 원인이에요. 네. 네. 쉼. 여러분들 1등급, 2등급, 3등급 좋아하죠. 네. 또 1등급도 원뿔 등급, 투뿔 등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쉼도 다 등급이 있다. 네. 가장 잘 쉬는 건 뭐냐? 가장 잘 쉬는 거는 그냥 자세가, 제가 누운 자세가 제일 좋기는 해요. 누운 자세가.
누운 자세가 제일 좋은데 누우면은 이제 처음 훈련 때는 어떻게 되냐면 졸게 돼요. 졸면은 또 낮에 졸면은 밤에 못 자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쉼 연습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다리 쭉 보는 거 알죠? 다리 쭉. 네, 다리 죄송해요. 다리 이렇게 쭉 올려놓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멍. 네, 근데 이게 처음에 안 돼요. 이러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질 거예요. 뭔가가 안절부절해지고 굉장히 불편하세요. 닥터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계속. 네, 그래서 이게 1등급 쉼입니다. 네, 자기가 원하는 편안한 자세에서 멍 때리고 있는 거. 이게 1등급이에요. 네, 제일 쉼이고요. 동물도 이제 쉬는 건 이제 보여드릴 텐데, 잠시 보여드릴 텐데, 쉼은 동물들 정말 잘 쉬어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쉼이에요. 특별히 하는 게 없고요. 동물들이 제일 잘 쉬는 게 동면이라는 겁니다. 동면이 자는 거 같죠? 자는 거. 그 동면 하는 동안에 자기도 해요. 근데 깨어있는 시간이 비슷해요. 단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우리는 동면 하니까 전부 다 자는 줄 알잖아요. 안 자요. 쉬고 있다는 거예요. 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많이 먹어서 몸에다가 기름을 축적을 해요. 그게 식량이거든요. 동면하는 동안에 계속 먹어대요. 근데 입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몸에 있는 식량, 쌓아놓은 식량 먹어대는 거죠. 근데 그게 동면이에요. 그게 쉼이에요. 2등급 쉼이라는 게 우리가 모교, 네, 일광욕 이런 것들이에요. 일광욕은 이제 우리가 그 뭐 비치에다가 이렇게 의자 놓고서 이렇게 편하게 쉬잖아요. 네, 네. 또는 그런 것까지 이제 2등급인데 이것도 그 멍때림보다 못한 게요. 자극이 있어요. 네, 목욕탕 가면은 이제 뭐 뜨뜻한 물에 들어가도 뜨뜻한 물이 내 몸에 자극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극이 어디로 가요? 머리로 가잖아요. 이게 완전한 쉼이 아니라고요. 근데 무슨 뭐 온냉 교대욕이 좋고 뭐 반신욕이 좋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좋은 게 그건 자극이에요. 네? 그건 자극이라고요. 예, 아무 자극이 없는 상태. 이게 가장 1등급 쉼이 되는 거죠. 마사지 받는 것도 뭐 이때 이제 이게 이제 마사지를 왜 그렇게 이걸 쉼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몸이 긴장이 돼 있으니까 마사지를 한번 풀어주잖아요. 그 풀어주는 효과 때문에 이걸 쉼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자체는 자극이기 때문에 마사지 받아보세요. 막 여기도 아프고 뭐 물론 부드럽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막 자극도 돼요. 그럼 머리가 막 자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쉼이 아니죠.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건 3등급 쉼이고요. 내가 명상을 한다. 명상하는 그 자세가 편안해요? 그 상당한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명상하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도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3등급이에요. 명상하면은 마음은 편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생각이 편한 거고 전체로 보면은 이게 쓰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도 다른 것보단 나아요. 그래도. 근데 이건 3등급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가수면 상태도 쉼으로 보실 수 있나요? 가수면은 내가 이제 통제할 수 있거든요. 내가 가수면에 있는다 안 있는다 할 수 있잖아요. 딴 사람이 볼 때는 자는 것 같은데 나는 사실상 소리도 다 듣고 들락날락 하는 것도 느끼고 뭐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요. 가수면. 아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말하는 동물 경우 동면도 그런 소리 아닌가요? 지금 사람이 하는 가수면하고 동면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네, 가수면은 굉장히 나쁜 상태예요. 네, 그 시간을 갖다가 잠을 자든지 완전히 쉼을 하는 게 낫죠. 안 그래요? 피해야 되나요? 피해가 아니라 피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훈련하셔야 돼요. 가수면을 없애는 훈련을. 가수면 없애야 돼요. 네, 그걸 숙면 훈련이라고 해요. 네, 가수면이 뭐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동면 안 해요. 동면 상태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비유도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 가수면의 상태 자체는 좋은 게 아닙니다. 수면제 안 먹으면 잠도 못 자니까 그 가수면도 고마워서 휴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수면 하시잖아요. 숙면하시면 될 걸. 숙면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숙면을 못 한다는 게 생각이잖아요. 네,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숙면하는 건지.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면 된다니까요. 네. 근데 처음에는 훈련이 필요해요. 네. 저한테 그 30년 수면제 먹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 지방에서 오셨어요. 여성분인데 나이가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는. 네, 30년 수면제 드신 분을 제가 물론 훈련 자체는 산결이 걸렸지만은
잠자게 하는 데까지는 이틀도 안 걸렸어요. 본인 말로는 자기는 맨날 한 잠도 안 잔대.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훈련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이론인지는 좀 이해하시고 시작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뭐 이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잖아요. 어렵지 않죠? 쉽지 않아요. 예? 예. 제가 다시 강조를 합니다. TV, PC, 스마트폰은 과로다. 근데 이제 뭐 어디 가면은요, 전부 다 이렇게 휴게소 같은 데 보면 안 맞아야 다 쉬게 하잖아요. 네? 예. 호텔 가면 있어요. 호텔 가면 있잖아요. 휴게소가. 그런데요, 반드시 그 앞에는 TV가 있어. 그죠? 절대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머리는 쓰고 있는 거예요. 몸은 그래도 쉬고 있는데, 그래도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머리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몸이 과로한 게 아니고 다 뇌가 과로했는데 쉬러 와가지고 뇌를 또 쓰고 앉아 있다는 거죠. 근데 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 이게 뭘까요, 도대체가?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네? 자는 거는 맞죠? 근데 이 동물이 뭐냐고요? 사자입니다. 네? 이게 숫사자예요. 숫사자. 이게 얘는 젊은 숫사자라서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사자는요, 한두 마리가 한 10명 정도의 암컷을 거느려요. 그래서 이제 집단으로 다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그 새끼들을 키우다가 이제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쫓아내요, 사자를. 그래서 이제 그런 군의 자기의 무리를 못 만들면은 혼자 살아요. 근데 암컷들은 혼자 살지 않아요. 수컷들만 혼자 살지. 혼자 사는 게 혼자 살고 싶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아직 자기가 힘이 안 돼서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는 젊은 애인데도 이렇게 이제 무리 중에서 이제 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이게 어디냐면은 탄자니아의 른고르라는 이게 사파리를 하는 공원이에요. 네. 그 제일 유명한 데가 마사이 나라, 좀 더 가면 있어요. 그 탄자니아 서쪽에 있고 한 그 중간 좀 킬리만자로 가기 전에 있는데, 른고르라고, 이게 화산 분화구예요. 화산 분화구인데, 분화구가 이렇게 둘러차서 이게 산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그 화산 그 분화구 자체가 분줄돼 있어서 거기가 자연스럽게 동물들이 고립돼서 모여 살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뭐 정말 사자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코뿔소도 있고, 정말 호랑이 거기 없네요. 참. 호랑이는 딴 데가 있고 거기는 없어요. 코끼리 뭐 온갖 것이 다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코뿔소도 있고, 코뿔소는 좀 희귀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면은 이제 사파리차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집차에다가 저기 뚜껑을 연 거예요. 그래서 사파리차를 타고서 이제 동물들을 이제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대가 다니는데 갑자기 저기 무전이 왔어요. 네. 저기 좋은 장면 있다. 거기 가봐라.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몇 대가 모였어요. 네. 그래서 멀리서 이제 가서 보는데, 저 사자 떼가 사냥을 하는 거예요, 들소를. 네. 들소 떼를 갖다가 공격을 하는데, 들소 떼를 공격하는 게 들소 떼 중에서 한 마리만 공격을 해요. 근데 공격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1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네. 10마리가 동시에 달려드니까. 근데 그 공격을 한 10마리 정도예요. 공격을 한 사자들은 전부 다 암사자예요. 수사자는 공격 안 해요. 거기서 어슬렁거리고 있지. 그리고 이제 10분 만에 잡아먹었어요. 네,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들소떼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같이 방어도 하고 우왕좌왕해요. 그러다 얘가 딱 잡히잖아요. 그랬더니 그 많은 들소떼들이 한 뭐 50m, 100m 물러가 있어요. 그래 놓고서는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언제 그랬느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억이 없다. 다시 말하면은 스트레스가 없다. 네. 그러면은 죽은 들소 한 마리는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단 10분이에요. 목에 콱 물려 죽으니까 그 다음에 팍 죽어버려요. 굉장히 짧은 순간이죠. 사냥을 한 사자는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딱 10분 동안에 그거 한 거예요. 그것도 모여서. 네? 그리고 또 맨날 며칠을 놀아요. 얘네들은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들소를 잡았어요. 제일 먼저 먹은 애가 누구예요? 숫사자. 예. 암사자들은 내가 가니까 그때야 먹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얘가
저러고 쉬고 있어요. 저러고 자고 있어요. 근데 사실 자고 있었는데 우리 이게 보여요? 이게 바퀴짝 이게 이제 사파리차가 내가 우에서 거기 몇 대가 서 있었어요. 우에서 내가 찍은 거예요. 예? 찍었는데 우르릉 이제 부르릉 부르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사자가 저러고 저 자세에서 깼어요. 예, 우리가 가니까. 근데 눈을 껌뻑껌뻑하고 전혀 아랑곳도 안 해요. 이야, 이게 쉼이구나. 예? 잠에서 깼는데 아랑곳도 안 한다니까요. 쉼이라니까요. 네, 그런 자기가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얘는. 이게 쉼이죠. 네? 예. 어흥도 안 해요? 어흥도 안 해요. 글쎄. 아니 누가 누가 뭐 우리말로 뭐라 직거리나 뭐 눈을 껌뻑 쳐다는 봐요. 나하고 눈도 마주쳤어요. 예. 근데도 전혀 미동도 안 해요. 이 자세 그대로예요. 내가 떠날 때까지. 이게 진짜 힘이죠. 네? 예. 동물들은 이런다니까요. 네. 자, 저게 쉼이에요. 그럼 잠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쉼하고 잠하고는 뭐가 다르냐? 몸 내 쓰기는 둘 다 최소죠. 그런데 뭐 아까 2등급, 3등급으로 가면은 몸을 자극이 온다 그랬죠. 자극이 자체가 몸에서 받는 거니까 몸을 쓰게 되는 거죠. 뇌도 쓰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잠도 이제 최소인데 잠도 몸을 전혀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네? 예. 또 머리도 전혀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잠을 자는 동안에 머리 쓰는 걸 뭐라 그래요? 꿈이라고 해요. 네, 잠을 자는 동안에 몸을 써요, 사실은. 네, 몸을 쓸 때 뭘 해요? 뭐 뒤척이기도 하고, 네, 몸을 자꾸 쓴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거의 똑같다고 보고요. 만약에 쉼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느낌이 피로고요. 잠이 필요하다, 느낌이 졸림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자꾸 혼돈을 하는 거예요. 네, 피로는 뭐예요? 내가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니까 쉼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자려고 해요. 자려고. 네, 자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네. 쉼은 내가 의식이 있죠. 내가 쉼을 한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건 내가 하려고 해요. 그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잠은 뭐예요? 내가 생각대로 해봐요. 자고 싶어. 자려고 해. 잦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잠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하는 거죠. 내 몸의 어느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자겠다 아니면 내가 쉬겠다라는 건 내 생각이죠. 이쪽이에요. 이걸 대뇌피질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내가 뭐 화나, 기분 나빠, 뭐 우울해, 불안해 하는 것들은 여기 중간 부분이 감정뇌라고 해요. 네. 그래서 변형계와 시상이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내가 생존뇌라고 하는데 내 몸의 반응을 일으켜요. 네, 그 반응 중에 하나가 수면이라는 거예요. 수면. 네, 수면은 내가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라니까 내 몸이 알아서 자는 거죠.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하고 어렸을 때하고 똑같다니까요. 동물이 내가 자겠다고 하고 자는 거 봤어요, 애들이? 그런 거 보셨어요? 자고 싶어 뭐 이런 말 하는 거 봤어요? 그냥 자잖아요. 네? 네.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내일 아침에 내가 잠 못 자면 내일 아침에 내일 그 중요한 회의겠는데 그거 잘 못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잠이 안 들지? 뭐 예를 들면은 저도 한때 잘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1993, 뭐 980 이런 거 했어요, 저도. 네, 아니면은 무슨 빗방울 떨어진 소리에 이렇게 귀를 기울인다든지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예,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내 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으로요. 네. 자장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자장가가 없어요. 자장가가 전부 다 언제 작곡된지 알아요? 네, 산업사 이전에 작곡이 됐어요, 전부 다. 네? 그때는 밤이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재워야 됐어요. 그래야 뭐 내가 딴 일도 하니까. 네, 그래서 자장가 있었던 거예요. 자장가 필요 없어요. 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자, 잠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숙면, 비숙면, 불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숙면이라는 건 뭐예요? 어렸을 때 그 잠이에요. 네? 어렸을 때 그 잠은 뭐예요? 그냥 쓰러져 자요. 업어가도 몰라요. 네? 업어도 몰라요. 심지어는 오줌 싸고도 그냥 자요. 네, 이게 숙면이에요. 그래서 정의하면은
반짝 일어나서 반짝반짝하고 일어나자마자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중간에 안 깨요. 그리고 눕자마자 잠이 들어요. 이게 숙면이죠. 그죠? 그러면 숙면이 아닌 건 뭐예요? 이게 아까 여쭤본 거예요. 네? 이게 잠자기 힘들고 잠이 왜 안 와? 아니면 중간에 자꾸 깨, 꿈이 많아. 이게 비숙면이고요. 이게 밤에 일어나는 일이고 낮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꾸 졸려요. 네, 이게 비숙면이라 그래요. 그럼 불면은 뭐냐? 내 몸은 잘 생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자꾸 자야지 왜 잠이 안 와? 이거 뭐 아까 저분 말씀하신 대로 가숙면이라도 감사해. 이게 불면이에요. 내 몸이 할 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불면이라고요. 이게 변비하고 똑같아요. 변비가 변비가 왜 변비예요? 내 장은 쌀 생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싸야 돼! 이게 변비죠? 이게 변비예요. 네? 근데 그걸 또 조장을 해요. 누가 조장을 해요? 매일 변을 봐야 돼! 라고 조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 네, 의사는 왜 그런 말 해요? 네, 그래야 변비라는 병명을 붙이죠? 그래야 검사를 하죠? 그래야 약을 처방하죠?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병명을 붙이는 일. 모든 병명은 의사로부터 시작이 돼요. 저도 이제 그거를 20몇 년 했죠. 네, 지금은 병명을 안 붙여요.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거의 병명 얘기 안 해요. 써주긴 써드리는데, 야, 집어쳐라. 그러죠.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네. 왜 병명을 왜 붙이냐고요. 그 변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변비가 문제다, 만병의 근이다고 얘기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파는 사람. 네, 변비약 파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되네. 하루라도 걸으면 큰일 난다. 네? 저한테 훈련받는 사람 중에서요, 한 달 반 동안 화장실 안 간 사람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2주 안 가는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자신 어떠냐? 저는 화장실 언제 간지 기억 못 해요. 알 필요 없으니까. 지가 싹 했다 그러면 그때 가요. 내가 알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왜 그걸 카운트를 해요? 네? 제가 기억 못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화장실 똥 싸러 가는 시간, 또 한 자가 언제 잤냐? 전 몰라요. 근데 일어나는 시간은 아주 정확해. 4시 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5시면 여기 도착해요. 바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몸이 알아서 할 것 같다가 아까 제가 머리가 비대해진다 그랬잖아요. 몸이 할 걸 왜 내가 하려고 해서 이렇게 난리를 쳐요? 네. 지난주에 강의했던 건데요. 애들이 왜 비만이 된다고 하는 거 아세요? 애가 비만이 되는 이유. 소화 비만의 이유. 엄마가 그런 의도를 하겠어요? 근데 엄마가 하는 행동 보면은 애를 비만 만든다니까. 먹지 마. 네, 먹지 마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더 먹게 돼요. 그래서 서로 싸워요. 누가 이겨요? 애가 이기지. 먹지 마 안 했으면은 안 먹다가 안 먹는다니까요. 다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네,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죠. 나쁜 음식 가르치니까 애가 비만이 되죠. 똑같아요. 네. 자, 꼬박 밤을 샜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의 공통점. 본인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에요. 네? 네. 본인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거짓말이 아닐까요? 둘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본인은 기억을 못해요. 네. 여러분도 혹시 이거 비슷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수면 내시경 혹시 받아보신 분 있어요? 네. 받아보고 나서 기억나요 도대체가? 내가 언제 잤는지 언제 깼는지조차를 기억이 안 나요. 그거 완전히 내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꼬박 밤을 샜다는 분들이 똑같아요. 내가 중간중간에 자요. 물론 길게 자지는 못해. 이분들은 하도 이런 걸 오래 겪었기 때문에 길게 자지 못해요. 근데 짧게는 자요. 옆에서 보면 코도 곤다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근데 본인은 그건 기억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자려고 애쓴 것만 기억을 해. 네, 그러면 물 먹고 살이 찐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 먹은 건 먹기 싫은 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억이 나. 근데 뭘 집어먹은 건 절대 기억이 안 나.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슈퍼마켓 가면은 왜 이렇게 그 시식 그거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여서 이거 맛있겠다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집어먹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집어먹지 않아요. 가다가 확 낚아채요. 쓱 집어넣어. 내가 이거 언제 먹었어? 기억이 안 나.
그 자동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면서 내가 귀한 자식, 내 귀한 새끼들한테 맛있는 걸 먹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맛을 봐야죠. 네? 그 맛을 봐요. 맛있나? 아니야. 맛있나? 이걸 반복을 해요. 이거 내가 먹은 거예요? 나 먹은 거 아니에요. 애를 위해서 내가 한 거지. 이게 어떻게 기억이 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갖다 줘요.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는데 애들이 하나도 안 먹네. 안 먹어, 진짜 안 먹어. 이렇게 맛있는 거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먹여요? 야, 이거 맛있잖아. 맛있어. 하고 반을 물어먹고 이렇게 맛있는데 먹어봐. 내가 먹었어요? 나 안 먹었어. 맛본 거죠. 네, 공통점은 그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수면은 잠은 이제 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잠인 것 같지만 한 잠이 아니고 여러 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잠이 들면은 이제 이렇게 숙면이 됐다가 깊은 잠이 됐다가 다시 깨기 시작해요. 깨는 게 완전히 깨질 않고 여기를 갖다가 요거를 REM 수면, 여기 써 있죠. REM 수면. 네, REM 수면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요거를 몇 번을 반복을 해요. 네, 그러면 REM 수면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왜 이름이 REM이냐? REM은 Rapid Eye Movement. 그래서 그 수면하는 시간에 이렇게 눈을 보면요, 눈이 왔다 갔다 해요. 네, 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몸은 완전히 마비돼 있어요. 그때는 몸을 못 움직여요. 근데 숙면인 이때는 몸을 움직여요. 오히려. 네, 희한하죠? 이때는 정말 아무것도 내가 기억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네, 그런데 몸은 움직여요. 그런데 이때는 내가 꿈을 꿔요. REM 수면에서는 꿈을 꿔요. 막 온갖 생각들을 해요. 이것도 비슷한 거죠. 온갖 생각들을 하는데 몸은 마비돼 있어요. 그때는. 네, 이게 참 희한한 거죠. 네, 그걸 갖다가 몇 번 반복을 해요. 네, 그래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절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숙면에 빠지니까. 네, 그러면 왜 꿈이 많다 그러는 건 도대체 언제 꾸는 꿈이냐? 네, 그거는 깨어나기 직전에 꾼 꿈이에요. 여기서. 이때 요때 꿈만 기억을 해요. 근데 이때가 길어. 그러니까 그냥 온갖 꿈을 꾸다가 시달리다가 내가 깼다 그러면은 악몽 꿨다 그러면은 바로 깨기 직전에 뭐 30분 정도의 꿈들이에요. 네, 그거를 수면 주기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적어지고 이것만 많고 깨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걸 수없이 반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쉼과 잠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아셨죠? 네. 자, 그럼 해결해 봅시다. 그래서 잠보다 더 중요한 훈련이 쉼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성인들한테 저게 능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쉼을 할 수 있는 능력. 네, 그거는 능력이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되지 않겠죠? 이게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쉼 훈련이라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되게 단순해요. 아까 제가 자세를 취했듯이 자리에 앉아서 다리 쭉 뻗고 멍 때리기만 하면 돼요. 네? 네. 그래서 멍 때리면 하는데, 그래서 몸은 쉬고 있는데 이 머리가 안 쉬는 거예요. 계속 무슨 생각이 나요. 뭐 온갖 생각들이 나요. 예, 그러면 이제 죄송해요. 그거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냐면은 덜 하기를 먼저 해야 돼요. 제가 내 몸만 회복 훈련 때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 같은 시간에 밥 먹어라, 그리고 10% 덜 하기를 해라. 그 덜 하기를 하라 그러면은 남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그때 물어봐요. 도대체 그때 뭘 해야 되느냐? 그때 이걸 하라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남는 시간에 남겨야지 이걸 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편안한 자세에서 멍때리기를 하는데 그러면 또 생각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정 안 되겠으면 하라는 게 닥터이가 만든 생각 중지 훈련이에요. 조금 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쉼 훈련을 자꾸 연습하잖아요. 한 번에는 안 돼요, 이것도. 능력이 되려면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3단계를 거치게 돼요. 네, 첫 번째 단계는 뭔가 안절부절이에요. 아니, 쉬는데 뭔가 이상해. 가만 있지 못하겠어. 예? 뭔가 불안하든지 하여튼 안절부절이 돼요. 2단계를 넘어셔야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무료하고 뭐 비틀려지고 심심하고 답답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것도 또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내가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미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맨 최종 단계가 뭐냐? 우울해져요. 우울해진다는 게 뭐예요? 뭐 재미가 없어. 예?
예, 의욕도 없는 것 같아. 무기력하게 좀 느껴져. 그러면 쉼을 제대로 한 게 이게 최종 단계예요. 여기까지 가야지 그 다음에 느껴져요. 네? 여기까지 가야 쉼 훈련을 제대로 한 거고 이게 돼야 내가 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 중지 훈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잘 때는 의식이 없죠. 그러다가 깨면 의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쉬고 있으면은요, 예, 뭐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은 그래도 덜 졸린데 쉬고 있으면 반드시 졸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의식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갖다 졸기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 의식은 있는데 그게 생각 중지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주 복잡해 생각이 많아. 그러면 속으로 생각 중지라고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우리 어렸을 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거 했잖아요. 네. 그렇게 뭐 이렇게 음률은 없지만은 좀 딱딱하죠. 생각 중지. 좀 딱딱하긴 하지만 근데 속으로 생각 중지라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끊어져요. 내가 뭐 계속 이어갔던 생각이 끊어져요. 네. 그리고 그것 2, 3초밖에 안 가. 다시 또 그 생각이 또 튀어나와. 네. 그러면 또 튀어나와. 그러면 또 생각 중지. 2, 3초마다 생각 중지, 생각 중지, 생각 중지라고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시작하면은 그거를 5분을 해야 돼. 훈련할 때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 중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생각 중지 주문을 외웠다고 하더라도 생각 끊기가 돼요. 네. 그러니까 생각 끊게 되니까 원래 내가 했던 생각은 어떻게 돼요? 뒤죽박죽이 되죠. 그러니까 결과가 처음에는 생각 끊기, 뒤죽박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연습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럼 내 능력이 되고, 그럼 이렇게 돼요. 네. 나중에는 생각 중지라는 주문을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닥터는 지금 하라 해도 해요. 그냥 아무 생각 하지 마?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네. 연습하면 된다니까요.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생각 중지 훈련이에요. 자, 쉼 훈련 할 수 있겠죠? 네. 하기만 하면 2주면 돼요. 어떤 사람 더 빨리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은요, 다 2주예요. 감량 다지기 훈련. 이것만 한 3개월 걸리죠, 사람마다. 나머지 훈련들은 전부 다 기능의 훈련이거든요. 다 2주면 됩니다, 대개는. 네. 자, 숙면 훈련. 숙면 훈련의 근본은 잠은 내가 자는 게 아니니 잠자려고 하지 말아요. 근데 대신 잠자려고 하는데 하지 않는데 나한테 필요한 거는 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려고 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잠은 내 몸이 알아서 할 테니 네가 뭐 알아서 할 필요 없다. 제가 이거를 잘 몰랐을 때, 제가 어떻게 이걸 가르쳤냐면은, 하루에 하룻밤 7, 8시간의 수면이, 이제 통계를 보면 그래요. 많은 사람 연구해 보면 7, 8시간 잔 사람하고 90시간 잔 사람, 6, 7시간 잔 사람 비교해 보면은 7, 8시간 잔 사람이 제일 건강 상태가 좋아요. 수명도 길고. 그래서 하루 7, 8시간을 자라라고 저 자신이 권고를 했어요. 요새도 그런 권고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틀렸다는 거예요. 잠은, 그러니까 그건 평균이지. 내가 꼭 평균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맞추려고 할수록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알아서 하라고 해요. 네가 몇 시간을 자던. 네, 어떤 사람은 3시간 자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10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나폴레옹은 3시간 잤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마다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몇 시간 잔지를 알 필요가 없다고요. 내 몸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맞출 필요도 없어요. 내 몸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아까 화장실은 똑같아요. 그거 내 몸이 알아서 할 텐데 언제 갔고 뭐 얼마나 자주 보고 알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보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잠도 내 몸이 알아서 자면 되는 거예요. 단지 이제 우리가 이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아무 때나 자도 되잖아요. 예, 아무 일을 안 하게 되니까. 근데 지금 성인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맞추냐면은 딱 한 번 숙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낮에는 반짝반짝, 밤에는 팍 쓰러져 자게. 네, 그게 이제 숙면 훈련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잠재지 쉼이에요. 그래서 이제 뭘 정하냐면 지난번에 정했던 기상 시간부터 정하는 거예요. 6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평소에 뭐 내가 11시에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럼 또 뭐 누워서 별거 다 해요. 뭐 책도 보고 무슨 스마트폰도 하고 음악도 듣고 하여튼 뭐 그러다가 잠이 들어요. 근데 이걸 갖다 계속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누울 때부터 잠잘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자려고 하는 거죠. 누워서 자는 걸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여튼 6시에 기상하고 11시라고 칩시다. 그럼 처음에 11시라고 정해요.
그러면 11시 전까지는 졸려도 눕지 말아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은 쉬면서, 잠대신 쉼이니까 11시 이후에도 쉬면서 졸려야만 눕는 거예요. 졸림이라는 게 유일하게 잠을 필요로 하는 내 신호니까. 근데 처음엔 이게 막 헷갈려요. 내가 피곤한 거냐 아니면은 뭐 이게 졸린 거냐. 사실은 피곤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도 자고 싶어 하니까 졸림으로 착각을 해요. 네, 그럴 때는 그냥 피곤한 걸로 보고 어떻게 하면 안 자겠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리면 누워줘요. 근데 잠은 누가 잔다 그랬어요? 내 몸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돼요. 내 몸이 바로 잠이 들거나 아니면은 내가 야, 조금 있으면 잠이 올 텐데 이건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깨어 있는 거죠. 예? 예. 내가 이때 잠을 놓치면은 밤새 내가 잠을 못 잘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깨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네. 그래서 또 멍 때리고 앉아 있어요. 쉬고 있어요. 졸리면 다시 누워요. 처음에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깨어 있으면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5분은 누워 있어도 되느냐? 네? 그게 뭐예요? 깨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조차가 없다고요. 그거 알 필요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시간을 카운트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자체가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잠이 들게 돼요. 네? 네. 근데 또 중간에 깨요. 그럼 또 마찬가지예요. 또 이유를 대요. 내가 이게 자다가 소변 때문에 잠을 깼어. 이게 소변 때문에 잠을 깼으니까 소변 보고 나서 다시 잘래.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일어나서 소변 보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깼으면 깼다는 거예요. 깼으면 일어나요. 네? 일어나 앉아 있다가 또 엉뚱해 있다가 졸리면 다시 누워요. 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쉬면서 안 졸기. 네. 졸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안 졸는다는 건 또 졸지 말랬더니 그걸 참으려 그래요. 버틸려 그래, 안 졸려고. 그게 아니고 안 졸기라는 훈련 하시라고요. 안 졸기는 어떻게 돼요? 머리로 참는 게 아니에요.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면 돼요. 다시 들어오면 돼요. 아기를 한 대 때리든지, 찬물로 세수를 하든지. 이게 안 졸기예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연습을 하면은, 이제 눕자마자 잠이 들게 돼요. 근데 자꾸 중간에 깨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은, 졸리면 눕는 시간을 뒤로 늦춰요. 네, 30분을. 네. 그리고 또 연습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될 때까지 기상 시간에 벌떡 일어난다, 중간에 안 깬다, 눕자마자 잠이 든다. 까지 뒤로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늦춘 다음에 안정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다시 당기면 돼. 안정이 된 다음에. 예,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그 전에 당기면은 또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정도면 내 몸이 알아서 한다. 예, 그때까지는 좀 졸릴 거예요. 예, 졸릴 때까지. 예.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상시간, 졸리면 눕는 시간. 네. 졸리면 눕는 시간 좋은 말 없겠어요? 제가 할 수 없이 저 말을 썼는데, 졸립 시간. 저게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자는 시간이 아니고 졸립 시간이에요. 다들 자는 시간을 물어보는데, 닥터유는 자는 시간 없다. 그런 건 없고, 졸립 시간은 있다. 네. 근데 말이 좀 어렵죠. 생각 중지. 이것도 말이 좀 어렵고, 발음하기도 좀 어렵고, 졸립 시간. 이것도 좀, 제가 만든 말이 몸맘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발음이 되게 어렵죠. 네? 근데 딱 들어오는데 발음하기 입에 딱 붙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의미 말고 그 의미를 표시하는 다른 더 좋은 말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직 못 바꾸고 있어요. 더 좋은 말이. 여러분 생각나시면 가르쳐 주세요. 졸립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훈련할 때는 네. 이렇게 늦춰라. 30분씩. 네. 자꾸 늦추는 거예요. 이렇게. 네. 숙면이 될 때까지. 네. 자꾸 넣어서 이제 이게 이렇게 안정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앞으로 당기면 돼요. 이렇게. 네. 당기면 돼요. 네? 네. 그래서 몇 시간 자냐는 개의할 필요가 없어요. 닥터유가 이거 제가 강의 시간에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저 자신이 어떠냐면 저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가짜 캐비알이라고 있어요. 날차리에다 물들인 거. 그건 먹으면 영락없이 밤을 새요. 정말 밤을 새요, 저는. 네, 그런데 밤을 샜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잘 쉬었다. 자려고 안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제 훈련이 됐으니까 저는 일어나 있지는 않아요. 그냥 누워 있기는 한데 그냥 그냥 동면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동면하고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그리고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쉬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네.
선생님 그럼 그런 시간에 소리 같은데 다 들려요? 아까 저기 질문하셨잖아요. 네, 그 똑같아요. 들리긴 들리죠, 당연히. 네,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 자극이 안 돼요, 그게. 근데 그게 자극이 된다는 건 뭐예요? 저거 큰일 났네. 나 좀 잠 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걸 잊어야 되는데, 안 들어야 되는데. 아니, 들리는 걸 왜 안 들어요? 그냥 들리는가 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가 자극이 안 된다니까요. 뭐가 들리든 말든. 그 시간에 휴식하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저 쉼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앉아도 된다니까요. 쉼만 하면은. 네. 마지막 슬라이드는 네, 오늘만이 아니라 제가 뭘 하는지를 한꺼번에 보여드리려고. 네. 그래서 제가 가장 뭐든지 가르치는 게 이겁니다. 내 몸만 회복 훈련. 이건 무조건 해라. 네? 무조건 해라. 내 몸만 회복 훈련. 그게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 같은 시간에 밥 먹어라, 그리고 무조건 10% 남겨라. 그걸 또 뭐 도대체 10% 만드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또 대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하던 일 10% 줄이고 뭐 운동도 10% 줄이고 이동도 10% 힘을 덜 들여서 하고 예, 친구 만나는 것도 뭐 모임을 2시간 했으면은 20분 줄여서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쉬운 건데도 뭐 자꾸 의미를 자꾸 따지시는 하여튼 줄여라. 네. 이게 모든 것이고요. 그리고 TV, PC, 스마트폰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줄이고 예민하신 분들은 그냥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힘을 더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둔감 훈련을 하셔야 되고 잠 못 자는 분들, 쉼 못하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죠. 여성들은 물 2리터 마시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몸에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한계 상황에서 내가 내 몸과 머리를 쓰게 돼요. 내가 한계 상황에서 쓰면 어떻게 돼요? 힘든 거죠. 네, 그래서 물 2리터를 더 마셔라. 물이에요. 이거 기본 훈련이고 나머지가 다 지금 이 세미나의 주제가 6개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6개. 네. 그래서 몸에 대해서 하는 거는 완치 훈련과 감량 다지기 훈련. 그리고 이제 쉼 훈련, 내 몸만 회복 훈련하고 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는 일 쉽게 하기. 다 쉽게 하기, 그 다음부터는. 네,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도 쉽게 하기. 또 아까 뭐 정치를 하던 사회 환경을 하는 것도 쉽게 하기. 근데 실제로는 뭐 하라는 거냐? 동물같이 하라는 거예요. 누리기를 하라는 게, 어이구, 빨리 갔네. 이거예요, 이거. 삶 자체가 누림이라니까요. 근데 일이 왜 스트레스예요? 일 누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 누리기, 내 몸만 누리기, 네? 관계 누리기. 삶 자체가 누리기라니까요. 네, 그걸 하실 생각하지 왜 삶이 뭐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도대체 누구예요? 잘 들어봐요. 그 사람들 누구예요 도대체가? 근데 내가 뭔가 해주겠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로 인해서 뭐 지도자 그런 말 하든지 아니면은 교회 가면 이런 말 하잖아요. 너 죄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럼 벌써 힘들잖아요. 네? 그래야지 내가 구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다니까요. 닥터는 하도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야. 무슨 목적이 필요해. 이미 태어난 자체가 누림인데 죽을 때까지 누림이야. 응? 그걸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도대체 뭘 누리라는 거냐.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로 쉽게 하기를 하셔라. 네.